과거의 한 선택이 지금도 후회로 남아있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그 길로 가지 말 걸 그랬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선택만은 바꾸고 싶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과거의 어느 장면 하나가 마음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괜찮을 때도 됐다고 말하지만 나만 그 시간에 갇혀있는 기분. 어떤 날은 갑자기 너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길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길로 갔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은 더욱 선명해지고 후회는 더욱 깊어집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말합니다. 30에 창업을 했는데 결국 망했어요. 빚을 지고 가족까지 고생시키면서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숨이 턱 막혀요. 그는 현재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30으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감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내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후회의 철학적 의미.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과거의 한 선택을 계속 곱씹는 이유는 그때의 나를 실패한 나, 부족한 나라고 지금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을 바꿀 순 없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해석은 지금 여기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선택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부여한 의미가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이런 해석이 굳어지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이 바뀌면 우리의 현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 후회의 모습들. 4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취업해서 경력을 쌓는데 나만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을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녀는 지금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이력서에 쓸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에게는 엄마가 옆에 있어 주었던 그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고 자신들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밑거름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선택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공대에 갔어요. 지금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만 가끔 길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려와요. 그는 지금도 주말이면 혼자 기타를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그때 음악을 했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아직도 그때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지와 해석의 힘. 50대 후반의 여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포기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그녀는 요즘 가끔 책상 앞에 앉아 대학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엔 후회를 달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좋아서요.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녀는 과거의 빈자리를 지금의 선택으로 조금씩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의지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후회도 결국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패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해석의 전환은 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는 필터를 통해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도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후회와 성장의 변증법.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썼어요. 아버지께 못다 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하려고 노력했죠. 후회는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촉새가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후회의 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의 성격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고통으로 다가오던 후회가 점차 둔탁한 아쉬움으로 바뀌고 때로는 지혜로운 교훈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20대에 했던 선택을 5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들, 그로 인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삶의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삶의 화가가 되어 지나간 경험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색깔이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후회와 아픔이 전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후회. 후회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연관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성공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후회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더 큰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런 사회적 기준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권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회도 결국 남들의 기준에 맞춰 내 삶을 평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후회의 긍정적 재해석. 당신의 지난 선택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감정 자체를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기억을 꺼내어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이 우리 삶을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선택을 다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건 이미 다시 쓰는 삶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듯이 우리도 자신의 후회를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회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60대 초반의 그 남성은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기부터 지금의 삶까지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적어나갑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이젠 그 선택을 덜 미워하게 됐어요. 어쩌면 그때 덕분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후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끌어안고 내 삶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은 후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후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후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 과정에서 후회는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아픔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후회도 사랑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나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순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이 나를 무너뜨렸을까? 아니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후회를 의미로 바꾸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후회는 어쩌면 당신이 여전히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지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뀔 때 우리의 현재도 바뀝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후회마저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